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특히 외울 것도 많은 이 이론 파트.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을 때가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공유해 주신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 포스팅 하나를 딱 짚어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단순히 그 블로그 포스팅의 객관식 문제 답, 이거 하나 딱 찾는 걸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왜 전류의 발열작용 이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줄의 법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이게 우리 주변의 전기 현상이나 안전 문제랑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요, 여러분 시험 준비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번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블로그 포스팅 아주 그냥 전형적인 객관식 질문으로 시작하죠. 전류의 발열작용에 관한 법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선택지로는 옴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줄의 법칙, 키리호요프 법칙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정답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줄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되겠죠? 우선 전류의 발열작용, 이 현상 자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전류의 발열작용. 단어만 보면 그냥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난다 이런 뜻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열이 발생하는 거죠 대체?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전류가 도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지나갈 때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블로그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원리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류라는 게 사실 아주 작은 전자라는 입자들의 흐름이잖아요. 이 전자들이 도체 내부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만히 있는 도체의 원자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마치 그 좁은 복도를 많은 사람들이 막 빠르게 지나가려고 할 때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요. 전자가 원자랑 부딪힌다. 그래서요,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충돌 과정에서요, 움직이던 전자들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를요. 바로 그 잃어버린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 즉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 건 뭐랄까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저항이 0인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 필연적인 결과군요.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난로나 헤어드라이어, 토스터기 이런 거 뜨거워지는 게 다 이것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거죠. 네. 그런 제품들은 이 발열작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현상을 그냥 열나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확히 얼마나 열이 발생하는지를 예측하고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줄의 법칙이 등장하는 거죠. 드디어 줄의 법칙. 얼마나 열이 나는지를 알려준다. 그럼 그 법칙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공식 같은 게 있겠죠? 핵심은 바로 이 공식입니다. 아마 시험 준비하시면서 정말 지겹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H는 I제곱 RT. H는 I제곱 RT. 네, 정말 많이 봤죠? 근데 여기서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왜 하필 다른 건 그대로인데 전류 I만 제곱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좀 이상했어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줄의 법칙의 핵심 중 하나예요. 공식을 하나씩 좀 뜯어보죠. H는 발생한 열량, 히트이고 단위는 에너지 단위인 줄, J를 씁니다. R은 도체의 전기 저항, 레지스턴스, 단위는 오밍하고요.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죠. T는 전류가 흐른 시간, 타임이고 단위는 세컨데스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I, 이건 전류의 세기, 단위는 암페어, A인데 바로 이 전류의 제곱에 열량이 비례한다는 것, 이게 이 법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곱에 비례한다. 그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냥 2배가 아니라 제곱이라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어떤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2배로 증가했다고 쳐요. 그러면 발생하는 열은 그냥 2배가 아니고요. 2의 제곱, 즉 4배로 껑충 뛰게 됩니다. 전류가 만약 3배가 되면요. 열은 9배로 늘어나죠.
저항 R이나 시간 T가 2배가 되면 열도 그냥 2배가 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류의 작은 변화가 열 발생량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전기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제곱의 효과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네요. 4배, 9배라니. 갑자기 이 공식이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단순히 시험 공식 암기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설계를 할 때 전선 굵기라던가 차단기 용량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공식 H는 I제곱 RT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다른 기본 용어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도체, 저항, 전류는 방금 이야기했고요. 전압하고 전력도 알아야 합니다. 네네, 전압이랑 전력 P도 항상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들은 H는 I제곱 RT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전압 볼티지는 볼트 단위를 쓰는데요. 이건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일종의 힘 또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압 차이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니까요. 그리고 전력, 파워, P는 와트 단위를 쓰는데 이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가 사용되거나 혹은 생산되는지 이걸 나타냅니다. 전력이 높다는 건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관계식이 나와요. 블로그 인용 자료에도 있듯이 전력 P는 전압 V와 전류 I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즉 P = VI.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이 열량 H는 결국 일정 시간 T 동안 소비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이거든요. 그래서 열량 H는 전력 P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값하고 같아요. H는 PT. 아, P는 VI이고 H는 PT군요. 그럼 이걸 줄의 법칙 H는 I제곱 RT하고 연결할 수 있나요? 뭔가 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보세요. H는 PT잖아요. 그런데 P는 VI니까 이걸 대입하면 H는 VIT가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법칙. 아까 시험 선택지에도 있었던 옴의 법칙, V는 IR, 이걸 떠올려 봅시다. 전압 V는 전류 I와 저항 R의 곱이라는 거죠. 이걸 H는 VIT에 다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V 자리에 IR을 넣으면 H는 IR 곱하기 IT가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I가 2개, R 하나, T 하나니까 I제곱 RT. 와, 바로 H는 I제곱 RT가 되죠. 이야, 진짜 신기하네요. 옴의 법칙이랑 전력 공식이 결국 줄의 법칙으로 다 연결되는 거였군요. 단순히 H는 I제곱 RT 이거 하나만 덜렁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관계를 알고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뭔가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 법칙들은 서로 막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응용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줄의 법칙이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블로그에서 언급된 실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생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는 질문이 항상 남거든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줄의 법칙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첫째는 의도적인 발열. 이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전기 히터, 전기장판, 다리미, 헤어드라이어 같은 전열 기구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일부러 전기 저항 R이 큰 재료, 예를 들면 니크롬선 같은 열선을 씁니다. 여기에 전류 I를 흘려보내면 H는 I제곱 RT 공식에 따라서 많은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거나 머리카락을 말리는 등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심지어 예전에 쓰던 백열 전구도 필라멘트라는 저항 큰 부분에 전류를 흘려서 고온으로 만들고 그 결과 발생하는 빛하고 엄청난 열을 이용했던 거죠. 즉 설계 단계부터 줄의 법칙을 활용해서 원하는 열을 안전하게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긴 전기장판 없이는 겨울나기 힘들죠. 정말 고마운 법칙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의도치 않은 경우는 뭔가요?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죠. 둘째는 전선에서의 비의도적인 발열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는 전기가 흐르는 통로, 즉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구리 같은 전선은 저항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0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선에도 전류가 흐르면 아주 미미하게나마 열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전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이걸 허용전류라고 하는데 이걸 넘어서는 과도한 전류, 즉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전류. 아까 전류 I의 제곱에 열이 비례한다고 하셨죠? 그거랑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I 제곱 때문에 문제가 확 커지는 겁니다. 과전류 상태가 되면 I 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I 제곱 값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러면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 H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전선을 감싸고 있는 절연 피복 같은 게 녹아내리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주변에 불붙기 쉬운 물질에 옮겨붙어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전기 화재의 상당수가 이런 과전류로 인한 전선 과열 때문에 발생합니다. 줄의 법칙이 전기 안전 규정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집에서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 막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결국 이것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그게 다 과부하, 즉 과전류를 막기 위한 조치죠. 그래서 우리 전기 시스템에는 이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퓨즈입니다. 퓨즈. 아, 그거 예전에 두꺼비집에 있던 거 생각나네요. 이렇게 동그랗고 하얀 거. 네, 그렇죠. 퓨즈는 아주 영리하게 줄의 법칙을 역이용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퓨즈 내부에는 일부러 좀 쉽게 녹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은 금속선이 들어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전류가 이 금속선을 통해서 문제없이 잘 흘러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회로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줄의 법칙 H는 I2제곱 RT에 따라서 퓨즈 내부의 금속선에서 발생하는 열이 급격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딱 올라가면 이 금속선이 스스로 녹아서 끊어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자기가 녹아서 그냥 길을 막아버리는 거군요. 일종의 희생양이네요. 네, 맞아요. 스스로를 희생해서 회로 전체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과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비싼 가전제품이나 다른 중요한 회로 부품들이 과열로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요즘은 퓨즈 대신에 누전 차단기, ELB나 배선용 차단기 MCCB를 더 많이 쓰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과전류나 누설전류를 감지해서 회로를 차단해서 안전을 확보한다. 이 점에서요, 결국 전기 시스템의 안전이라는 건 이 줄열, 줄 히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에 크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줄의 법칙이 단순히 열 계산 공식을 넘어서 이런 안전장치의 원리까지 설명해 주는군요. 대단한데요? 그 블로그에서는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 이름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제임스 프레스콧 줄, 맞나요? 네,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전기 에너지가 소모될 때 정확히 그만큼의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증명했어요. 에너지의 단위인 줄도 그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의 연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립하는 데도 아주 큰 기여를 했고요. 오늘날 전기공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시험 준비에 딱 맞춰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줄의 법칙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봤는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험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전류의 발열작용의 기본 개념. 전류가 도체를 지날 때 전자랑 원자가 충돌해서 열이 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하고요. 둘째, 줄의 법칙의 핵심 공식. H = I 제곱 RT. 이 공식을 정확히 암기하시고 각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H, 열량 J, I, 전류 A, R, 저항 오메가, T, 시간 S. 단위하고 같이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셋째,
I제곱의 중요성. 발생하는 열은 다른 요인보다 전류 세기의 제곱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과전류가 위험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넷째, 실제 적용 사례. 주례 법칙이 어떻게 쓰이고 또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죠. 1. 전열기구, 히터, 다리미 등은 의도적 활용 사례. 2. 전선 과열 및 화재 위험은 비의도적 결과이자 문제점. 3. 퓨즈나 차단기는 이걸 이용한 안전장치라는 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법칙 간의 연결. 주례 법칙, H는 I제곱 RT가 오음의 법칙, V는 IR이나 전력 공식, P는 VI, H는 PT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면 응용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발견자 이름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겠죠.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코츠 1840년대. 이야,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결국 H는 I제곱 RT라는 그 공식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원리,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고까지 다 담겨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께서도 시험 공부하실 때 그냥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 공식이 실제 전기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안전과 이렇게 직결되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단순히 객관식 답 하나 맞히는 걸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진짜 지식이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주례 법칙을 좀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쭉 이어가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례 법칙이 오음의 법칙이나 전력 공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했잖아요. H는 VIT에서 V는 IR을 대입하니까 H는 I제곱 RT가 되는 것처럼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이는 전기 법칙들, 옴, 줄, 패러데이, 키르요프 등등 이런 법칙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 이걸 파악하고 이걸 하나의 그물망처럼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하나 푸는 걸 넘어서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전기 이론 문제나 심지어 현장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식을 점으로 외우는 것과 그 점들을 연결해서 선과 면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지 앞으로 학습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법칙들 사이의 관계망을 파악하는 것,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꾸준히 탐구하고 노력하셔서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